소화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만성염증, Chronic Inflammation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만성염증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만성염증성 질환의 다양한 증상들과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장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염증을 잡는 만성염증 타파 솔루션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염증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염증,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것들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침범이 되었었을 때 그 감염된 조직, 침범된 조직 부위에서 일어나는 면역학적인 반응으로서 해당되는 이환 부위가 붓고 아프고 열나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통 급성염증이라고 일컫게 되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와 싸우고 난 뒤에 남은 잔해물,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잔해물이 바로 고름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급성염증은 신체 이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흔히 착한 염증, 좋은 염증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염증인 겁니다. 이 만성염증은 급성염증, 이 착한 염증과는 달리 신체 이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나쁜 염증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암과 같은 온갖 난치성 질병의 온상이고 질병의 핵심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미세먼지라든가 고혈당이라든가 고혈압, 식품 첨가물들, 다양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원인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혹사를 당하게 되면 염증성 단백질이 아주 조금씩 꾸준하게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염증성 단백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염증성 단백질이 온몸에 이렇게 나쁜 물질이 퍼져가지고 쌓이게 되면 온갖 만성 중증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만성 염증은 이런 질환들을 일으킬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게 됩니다. 즉, 급성 염증의 요란한 막 단기적인 국지전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이 만성염증은 이 소리 없는 전면전이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어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이 좋은 면역 상태, 아주 바람직한 면역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이로운 착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우리 몸이 나쁜 면역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요거를 반드시 명제로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좋은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소화기 중에서도 핵심적인 장 건강이 아주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내의 면역세포의 약 한 70%에서 80%가 이 장에
쭉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 내에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이 건강해지는 거죠. 장 안에는 100조 개 이상의 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균들은 우리 장에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 그리고 우리 장과 몸에 다 별로 안 좋은 유해한 영향을 주는 유해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익균이 될 수도 있고 유해균이 될 수도 있는 이 중간균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유익균 중에 하나인 유산균, 여러분들 유산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산균을 평소에 충분히 많이 늘려놓는 게 이 장 건강, 좋은 면역, 좋은 염증 반응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관건이 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방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성 염증성 질환의 일반적인 대표 증상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손톱입니다. 이 손톱이 계속 이렇게 잘 갈라지고 부서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내가 혹시 만성 염증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잦은 방귀입니다. 방귀를 지나치게 자주 뀌거나 냄새가 너무 지독한 경우, 이럴 때에도 내가 만성 염증 상태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고요. 세 번째가 혀입니다. 혀. 두꺼운 백태가, 하얀 백태가 자주 생기고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백태가 생기는 거. 이것도 만성 염증의 아주 유력한 증상이 되고요. 네 번째가 극단적인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다. 그러면 만성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 잇몸 질환인데요.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이런 분들도 만성 염증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비만입니다. 뱃살이 튀어나와 있고 기름진 음식이 계속 당기는 이런 입맛 상태가 되면 내가 만성 염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가 별로 이렇게 많이 과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고 속쓰림이 자주 반복되면 만성염증 아닌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변비입니다. 배변 시마다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의 변비가 반복이 된다면 역시 만성염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가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집중력 저하하고 불면증입니다. 일상생활 내내 짜증이 폭발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수면이 정말 불규칙하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도 만성염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만성염증성 질환들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들 그게 이제 베체트병입니다. 베체트병 그리고 크론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선 그리고 루푸스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루푸스 그리고 만성 폐색성 폐질환 COPD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 그러니까 이리터블한 바울 신드롬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IBS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혈관염과 같은 수많은 종류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만성 염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죠. 이 합병증을 또 살펴보자면 이 만성 염증은 장년층,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갖 합병증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만성 염증 수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면은 딱 나오는데요. 이 고감도 CRP라고 하는 게 있어요. C-reactive protein이라고 아까 제가 염증성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고감도 CRP가 올라가면 중증 질환 발병률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CRP는 만성 염증이 있을 때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염증성 단백질인데요. 이 체내 만성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혈중의 CRP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에 피 안에 이 CRP 수치가 리터당 1mg 아래쪽에 있으면 만성 염증은 없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1에서 3mg 그 사이에 만성 염증 수치가 존재를 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보유했을 때 이 해당 질환이 악화하거나 합병증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 3mg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이 만성 염증 수치가 3mg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만성 염증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혈중에 이 CRP 수치가 높은 그룹은 이 낮은 그룹에 비해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3배가량 높다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혈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이 내피세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내피세포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혈전, 이 피떡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이 잘 쌓이게 됩니다. 즉 혈관의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심장, 뇌와 연결된 혈관이 계속 이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이 동맥경화증,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뇌졸중의 발병 위험도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부터 살펴보자면 혈액 내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과도한 당을 먹거나 지방과 같은 이물질을 없애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위축시키고 혈관을 늘렸다 좁혔다 하는 혈관벽의 기능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맥경화증, 고혈압 같은 질환이 생기고 이후에 온갖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악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암입니다. 그 사이토카인 같은 만성 염증성 물질 같은 것들은 세포, 정상 세포를 변형시켜요. 변성을 시키고 세포 속 유전자에 자꾸만 돌연변이를 유발을 해서 결국은 암을 잘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빈혈인데요. 만성 염증은 면역계를 혼란을 시킵니다. 면역계를 막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을 잘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만성 염증으로 체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 정상세포를 병원균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계가 내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면역물질이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 호르몬의 정상 기능을 막으면 빈혈까지 생기게 될 수도 있죠. 네 번째는 비만하고 당뇨병인데요. 대사증후군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만성 염증은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대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병 이런 성인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또 이제 만성 염증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서 당뇨병을 아주 크게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치매하고 우울증이 되겠는데요. 만성 염증은 뇌를 파괴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질환도 초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사망자의 뇌를 떼어내서 이 신경세포가 왜 죽었는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만성 염증이 확인된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만성 염증이 병을 가속화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악화시켰다는 데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장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염증을 잡는 만성 염증 타파 솔루션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염증을 한자어로 써보면 불화자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겹쳐져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외부에서 침입한 나쁜 적, 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을 화공으로 불을 사용한 공격으로서 이렇게 소각을 시키는 거라고도 옛날 사람들이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염증을 또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인플라메이션인데 불길 또는 불꽃을 의미하는 플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플레임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즉 염증에 대한 이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가 다 둘 다 불을 의미했다. 이렇게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염자에다가 병질 엄자를 왼쪽 옆에다가 이어서 붙이면 한자어로 담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만성 염증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면역 상태를 일컬어서 담이라고 불렀었고요. 여러 가지 치담 치료법, 그러니까 담을 치료하는 치료법, 뭐 침치료든 탕약치료 등 이런 치담 치료법을 통해서 장 건강을 도모하고 만성 염증을 치료하고 회복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0가지 난치성 질병에는 9가지가 담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많은 난치성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나쁜 면역 상태의 개선 또는 치담 치료라고 하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핵심적인 한의학적 치료 포인트가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치료법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거는 침을 이용한, 즉 이제 경혈을 이용한 치담 치료법인데요. 이 치담을 위한 제일 중요한 경혈 하나를 얘기해봐라. 그럼 저는 거칠 것 없이 부담 없이 풍룡이라고 하는 혈을 꼭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어요. 풍룡인데 이게 조경명 위경의 아주 중요한 경혈인데요. 이 정강이뼈 중간 지점 바깥쪽에 약 4cm 정도의 위치를 해 있어요. 즉 무릎과 복사뼈의 한 2분의 1 지점, 중점 지점이죠. 종아리 뒤쪽 방향에 있는 경혈인데요.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 독비혈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독비혈이라고 무릎을 굽혔을 때 바깥쪽에 움푹 패인 곳이 독비거든요. 그리고 발목의 가로무늬 중앙에 나타나는 큰 입줄 사이에 움푹 파인 곳을 해계혈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그대로 이제 가상의 선을 이은 중간점이 조구혈이다라고 하는데 이 조구혈에서 뒤로 1촌 떨어진 곳, 한 3, 4c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근육이 볼록 튀어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적인 경혈인 풍룡혈입니다. 이 풍룡혈은 이 담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혈자리로서 여기에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체액이 아닌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단 거를 끊고 싶은데 자꾸만 단 음식에 이렇게 계속 손이 갈 때 풍룡혈을 잘 지압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풍룡혈은 소화기에 담이 자리하고 있을 때 반드시 선택하는 경혈자리가 되겠는데요. 담이 소화기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겪는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풍룡혈을 침이나 뜸으로 자극하면 단 것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 이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차만 타면 멀미가 나서 어지러워, 이유가 없이 기운도 없고 식은땀이 나,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몸도 막 떨려, 불안하고 우울해,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쉽게 피곤해 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제가 강조했던 이 풍룡혈에다가 24시간 동안 분구침, 그러니까 자석침이나 아니면은 은단 같은 살짝 자극될 수 있는 은단 같은 거를 좀 붙여주어서 자극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담을 치료하면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임상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고 바나사심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참고로 2019년도 SCI급 그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한의학 논문을 살펴보자면 총 1451명이 포함된 15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그러니까 15개의 RCT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이 건비 이기 효능을 가진, 그러니까 비위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를 소통시키는 그런 특정한 한약재들, 예를 들어 백출, 감초, 백봉령, 당삼, 목향, 바나, 진피 뭐 이런 한약재들이 기존의 양약 처방들에 비해서 복통, 복부 팽만감, 조기 포만감, 트름, 식욕부진, 피로감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지표들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더 우월한, 더 우수한 개선 효과,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 처방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군자탕, 그리고 반화사심탕, 그리고 반화후박탕 이런 세 가지 처방들에 대한 임상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육군자탕, 저는 이 육군자탕을 꼭 좀 풍륜과 더불어 강조를 드리고 싶은 처방인데, 이 육군자탕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편인데요. 이 위 운동을 조절해주고 위 저장능을 향상해주고 이 그렐린 분비에 따른 만성 식욕부진을 개선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주는 것 같은 효과들이 이미 과학적인 논문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상체질 의학적으로는 소음인분들, 요 소음인분들이 장이 좀 약하신 분들이에요. 장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요 소음인분들처럼 평상시에 장 건강에 있어서 상대적인 취약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생강차 또는 진피차 이런 것들이 다 육군자탕에 들어가 있는 한약 재료이기도 한데요. 이 생강차나 진피차를 상시적으로 복용하시는 것도 담을 치료하고 만성 염증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만성 염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성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식품들이 만성 염증 치료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두부입니다. 두부. 저도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콩으로 만든 음식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암, 그리고 심장병 예방 효과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이 두부로 만들었을 때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는 두부를 제일 첫 번째로 꼭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에는 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의 일종인 DHA와 EPA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들은 이 만성염증을 줄이고 암, 심장병, 천식,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저는 또 세 번째 토마토도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토마토에는 항산화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가한 토마토, 익힌 토마토를 좀 많이 드셔서 염증 퇴치에 좀 효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식물에서 이렇게 붉은색, 푸른색,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만성염증 제거에도 탁월하게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몬드인데요. 아몬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어와 같이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또 비타민 E도 굉장히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막고 세포막을 유지해서 항노화 효과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타트체리입니다. 타트체리. 체리는 단맛이 강한 스위트 체리하고 타트 체리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타트 체리는 관절염과 같은 만성염증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서 항암 효과도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곱 번째도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마늘인데요. 마늘의 다양한 효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성염증 퇴치 효과입니다.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인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 마늘은 열을 가하면 효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구운 마늘 형태로 꾸준하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올리브 오일인데요. 올리브 오일에는 만성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인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만성염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 그리고 한의학적 섭생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최근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인해서 만성염증성 질환에 굉장히 많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 건강을 잘 회복하셔서 만성염증으로부터 충분히 잘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건강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